2023년도 미국 증시 개장 첫째 날입니다. 자, 그런데 좋지 않죠. 달러가 반등함과 동시에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 선물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으나 개장 즉시 하락하면서 가격이 일단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마감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회복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도 잠시 흔들렸었습니다. 그런데 16,650달러 선을 일단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1,200달러 선을 아직까지는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제미니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 어제였었죠. 제미니 거래소 측에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다가오는 1월 8일까지 빌린 돈 다 갚거나 어떤 대책을 내놓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앤드류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식의 압박은 제네시스 트레이딩 챕터 11 파산 신청을 유도하면서 압박을 하게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제네시스의 파산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산 청산을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또 다른 자회사인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과연 그렇게까지 불똥이 튈 수 있을 것인지, 안 그래도 지금 그레이스케일을 신탁에 투자한 사람들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더리움 신탁 같은 경우는 할인율, 그러니까 역프가 60%고 GBTC 같은 경우는 45%. 와, 이거 너무나 저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평가가 되는 이유는 아무도 이를 사고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수를 꺼리고 있는 가운데 돈 내나언님만 얼마 전에 잔뜩 샀었는데 역프가 나아질 기미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네시스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자금 유동성이 너무 쪼달리다 보니까 들고 있는 자산들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는 갈라게임즈 283만 달러 상당을 코인베이스로 보내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좀 팔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만약에 그레이스케일까지 정말 불똥이 튀게 된다. 그러면은 그레이스케일 역시 들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레이스케일이 들고 있었던 알트코인들의 비중이 대폭 줄어들면서 그레이스케일이 해당 자산들을 정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졌었죠. 그것이 알트코인들의 큰 하락을 야기했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게 될 수 있다. 그레이스케일이 자산을 정리하게 된다. 그러면 특히 다음 9개의 알트코인들이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캐시, 링크, 마나,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솔라나, 스텔라, 지캐시, 파일코인, 젠, LPT 등등이 많이 하락할 수 있겠다. 왜냐? 이 코인들을 그레이스케일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 중에서도 3개의 코인들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 그레이스케일이 전체 시총의 약 8.5%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던져지면은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젠이나 지캐시 같은 경우도 그레이스케일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꽤 크기 때문에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태는 당연히 없어야만 되겠습니다. 어디 누구 돈 많은 회사나 개인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제네시스 트레이딩을 좀 구제해줄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제 아가리를 신나게 털었었던 저스틴 선, 돈 좀 뱉어봐 이 자식아. 자, 한편 망해버린 헤지펀드 3A씨의 공동창업자 슈즈, 지금 채무자들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동안에 잠잠하다가 FTX 사태가 불거지고 난 후 나와서 아가리를 신나게 털기 시작했는데, 자, 그는 최근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과거 FTX와 공모를 해가지고 루나와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을 겁나게 공격을 했고, 이를 통해서 막대한 돈을 벌었다. 아울러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FTX처럼 최근 몇 달 동안 고객들을 오도했고 3A씨를 공격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했었다. 현재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사기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고, 창업자인 베리 실버턴은 샘 뱅크마니와 매우 가까운 관계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자,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 만약에 그렇다면 베리 실버트의 추악한 면모가 드러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생각을 해보시면 언론을 조작할 수 있는 도구로 샘 뱅크만은 더 블록을 매수를 했었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코인데스크라는 걸출한 매체를 또 보유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먹고 나쁜 짓을 하려고 했었다라면 충분히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뉴스도 믿기 힘들고 뭘 믿어야 될 것인지,
답답합니다. 원래 비트코인이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이 악인들의 손에 의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검게 물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한편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퍼드로 굉장한 고생을 했었는데요. 바이낸스의 CG 같은 경우는 나는 더 이상 퍼드에 신경 쓰지 않겠다,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최근 밝힌 바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바이낸스에 대해서 월가의 투자은행인 번스타인은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바이낸스는 무너질 것 같지가 않다. 지불 능력, 유동력, 안정성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콜드 월렛 주소에 55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13일 그들은 60억 달러가 넘는 고객 자금이 빠져나가는 자금 인출 테스트 역시 통과를 했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바이낸스를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바이낸스는 믿을만한 거래소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BNB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축적을 하고 있죠. 이렇게 축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어디가 됐든지 빠르고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위로 튀든지 아래로 튈 수가 있겠는데 이 젠이라는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이 상황에서 255달러까지 올라갔다가 펌프앤덤프식으로 가짜 상승 후 크게 폭락시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롱을 때리거나 상승에 베팅하고 싶은 사람들은 234달러나 225달러에서 안전하게 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바이낸스가 정말 튼튼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래소로 평가가 된다, 확인이 된다 싶으면은 BNB가 폭등하게 될 수도 있겠죠. 다음 상승장까지 모아야 될 알트코인들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의 고팍스를 인수한 데 이어서 바이낸스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최대 약국 체인인 ANC 팔머시와 협약을 맺음으로써 바이낸스 페이를 통한 암호화폐 결제 또한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해당 체인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내에 1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 중에 있다라고 하네요.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는 바이낸스. 이어서는 비트코인 분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 초 전망으로 채굴자 파산 탓에 비트코인이 2023년도 1분기에 10,000달러에서 12,000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던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는 자신의 예측을 번복하지는 않았지만 또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완화, 에너지 문제 감소, 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을 근거로 올해 3분기까지 비트코인이 30,000달러까지 상승할 것. 자, 그러면 올해 1분기에 10,000달러까지 떨어질 거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데 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일까요? 자, 물론 이 사람 개인의 예측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는 없겠습니다. 저도 뭐 사실 12,000달러까지 떨어진다라면은 그때 좀 매수를 하려고 총알을 약간 아껴두고 있긴 한데 과연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뭐 당연히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정답은 분할 매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짤짤이로다가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나간다라면은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어서 크립토보스라는 분석가는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단기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이 오늘 미국 증시 하락과 함께 약간 떨어지긴 했었으나 추세를 지켜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무로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일봉을 보니까 굉장히 헷갈리더라. 보통 이런 식으로 바닥을 3번 찍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반면에 또 짧은 시간대에 이 봉을 보게 되면은 마치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축적을 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지켜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엘리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5,800달러대를 지켜주기만 한다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15,800달러를 자, 과연 비트코인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추가적인 상승의 여부가 여기에 달렸다. 그 외에 크립토 제레마이아라는 분석가는 이더리움을 분석했는데요. 이더리움 12시간 봉에서 히든 베리시 다이버전스가 보여주고 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단기 추세를 지켜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깨진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1,15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후에 1,150달러가 깨진다 그러면은 1,10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추세를 지켜주면은 이더리움도 당연히 지켜줄 수가 있겠죠. 자, 한편 솔라나 최근 비탈릭의 말 한마디와 함께 급등을 했었던 솔라나 같은 경우 8달러 선에서 급등하며
13달러 구간까지 상승을 했었죠. 자, 이런 솔라나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나는 솔라나를 통해서 대박을 쳤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환희에 젖은 모습들이 종종 보였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이 고점인 것 같아가지고 일단 내린다라고 파스티라는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만약에 솔라나가 12달러를 지켜준다, 그러면 다시 탑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고점을 찍은 것 같다는 솔라나를 지켜보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참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패치 AI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당장 강력한 저항에 들이닥쳤기 때문에 여기는 이 저항, 여기는 저항선 0.1028달러 위까지 올라와서 안착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그 전까지는 한 발짝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근육자랑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AI 코인, 한때는 게임 관련된 코인들이 크게 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AI의 시대가 열린 것이 아닌가. 게임 관련된 코인들은 지금 잘 살아남고 있는지 아닌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제 메타버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번씩 흐름이 왔을 때 잘 타고 있다가 수익 내고 잘 빠져나가는 것이 관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이어서는 암호화폐 관련된 분석은 아니지만은 기술주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 애플, 최근에 하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긴장케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반등 시기가 다가온 것이 아닌가라고 한 분석가는 보고 있었습니다. 반등한 후에 저점을 갱신하면서 더욱더 크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또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재미난 짤 한 가지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일러스트라고 하는데요. 애국 일러스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러시아와 중국이 한 팀을 먹고 서방의 악마들과 싸우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G20 국가들, 미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러 국가들, 독일이라든지 한데 뭉쳐 있으며 G20 국가들을 대상으로 함께 싸워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도 여기 껴있나? 아무튼 이 세뇌가 이렇게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 겨울농작 도와주기 광주뜻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좋아요 및 댓글 부탁을 다시금 여러분들께 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